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보물지도! 네, 두 분은 요즘 세계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지났네요. 저는 모르는 걸로. 네, 최근 뉴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모르면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야 돼, 저처럼. 우리 인욱 씨는 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거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보물지도를 시작하고 난 후에. 없어요. 아쉽게. 근데 그건 있어요. 기름값이 왜 오르지? 근데 갑자기 왜 떨어졌지? 이런 거 있는데 이유를 모르죠. 근데 너무나도 큰 발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에 대한 생각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로 이어집니까? 그까지는 안 이어졌어요. 아쉽게도. 오늘 이어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국제정세라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읽기가 어려운 게 또 국제정세 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실 선장님과 함께라면 이 국제정세도 좀 즐겁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우와! 우와! 선장님 이시다 이 오늘의 선장님. 아니 선장님 제가 아까 모시기 전에 국제정세 우리 선장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다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왜 국제정세를 이해해야 되느냐. 네. 근데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됐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을까요?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음. 포스코, 포항제철도 만들고. 포항 출신입니다. 네. 그렇지.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우리가 오늘날 세계적인 반도체도 만들고. 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제정세를 알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신산업을 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졌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까지 된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쏙쏙 됐습니다. 야,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항해. 그럼 우리 선장님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구한말 100년 전, 20년 전과 지금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그죠? 네. 이들이 또 싸우고 우리 있잖아요. 한반도 상공에서는 미중이 막 지금 권투로 싸우고 있어요. 또 지금 팔레스티나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지금 또 그 전쟁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세계가 다시 불확실성, 불안정,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세와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세.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큼큼한 바다에 네. 물고기들 살지요, 그죠? 네. 저 막 100km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촉각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촉각이 발전한 제가 그런 고기를 베렐라라 그럽니다. 이 고기는 나중에 워낙 발전하니까 눈이 2개가 아니고 물고기 눈이 2개 있죠? 네. 이거 4개가 돼버린 겁니다. 저 친구는 눈이 4개인가요? 예.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우리 유명한 빠빠빠빠 뭔지 알죠? 베토벤. 운명. 예, 좀 운명, 음악이 이상했지만 그렇지. 알아들었어요. 그 운명을 작곡한 베토벤이 시각과 청각을 다 잃었어요. 네. 그렇지만 뭘 했죠? 작곡.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작곡을 한 것 같이로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촉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 시각을 이 위대한 베토벤이나 이런 베를라 같이 더욱더 촉각을 우리는 더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물지도 이 특강이 또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층 진화시켜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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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뭐냐? 그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우리같이 강대국의 침공을 많이 당했어요. 네. 어떻게 침공을 당했느냐? 우크라이나 나라는 폴란드한테도 침공당하고 러시아한테도 침공당하고 여러 이제 헝가리한테도 침공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나라가 90년도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독립이 돼서 자기 잘 살아가겠다 그랬는데 독재 국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오렌지 혁명, 우리 4.19 혁명 같은 이런 혁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푸틴이 침공하고 네. 다시 2021년도에 내 침공을 해갖고 굉장히 이제 이 나라는 어려운 나라죠. 왜 그래 침략을 당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우크라이나가 최고의 곡창지대고 네. 또 한편에 보면 러시아와 유럽의 서유럽의 중간 지역에 있어요. 이게 소위 요충지이자 완충지이자 이런 데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역에 나토에 네. 그다음에 EU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푸틴이 생각하기는 옛날에 내 쫄뱅이인데 내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방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 막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네. 침공을 해버렸는데 이미 2013년도에 침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크림반도를 점령했는데 또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또 가만히 있겠지 하면서 그렇지, 푸틴이 그렇지. 또 침략했군요. 그렇지. 그래 푸틴 생각은 너 침공해도 너희들이 반응을 못하겠지. 그래서 옛날에 그 유라시아 패권을 내가 쥐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약간 과소평가했네요. 그렇지, 그렇지. 선장님, 그런데 러시아는 왜 계속 크림반도를 저렇게 집요하게 노리는 거죠? 크림반도를 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걸로 지중해로 저 세계로 뻗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원래 소련이랑 큰 제국 때는 네. 그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러시아의 땅이었고 소련의 마음대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핵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는 나 이제 러시아 너희들하고 안 놀래? 나는 저 서방 아들하고 놀래? 이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점령해야 되겠다. 우리의 요충지다 해서 점령해버려. 이제 이 핑계를 대요. 내가 침공하게 된 거는 원래 이쪽은 내 식민지였는데 그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군사 동맹이죠.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다 있는데 이걸 자꾸 옛날에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 그러니까 폴란드, 헝가리까지 다 가입하니까 우리도 불안해서 네. 내 권한을 지켜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데 헝가리나 폴란드는 과거 소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배고프고 쫄딱 망했는데 서방의 양탄자 위에 올라타는 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저쪽 편 붙으면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엄청나게 나토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왜 또 침공을 했을까?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당시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보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계속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이유도 이제 푸틴하고 러시아한테는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서방이 계속 이제 규제하고 통제하고
또 모든 걸 묶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혹시 미국 첫 흑인 대통령이 누구죠? 오바마입니다. 아, 그거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그 오바마가 원래 유럽 중동이 중요한데 음. 갈수록 이제 아시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피봇 투 아시아, 아. 아시아로 무게 중심을 옮겨간 거야. 아, 옮겨가니까 이제 푸틴이 그러면 군사적 공백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침략을 해버린 거야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아시아가 지금 가장 중요해졌지요, 그죠? 맞습니다. 왜 중요해졌냐? 중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또 중국이 막 따라 올라오고 있고 어. 또 이제 일본도 또 올라가고 또 북한의 러시아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경제 전체의 GDP 규모의 또 4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인구 경제 강국이 되니까 네. 미국도 이제 과거는 유럽이 중요하고 중동 석유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시아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아시아를 이거를- 주목하자. 그렇지, 아시아를 주목하자를 그 빈틈을 푸틴이 우악 노린 겁니다. 와. 노려서 이제 침략을 이제 해버린 거죠.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군사 강국인데 전쟁 한 15일 만에 끝날이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좀 얕봤죠. 그렇죠. 네. 몇 번 정도가 아니고 미국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 사람들 보고 망명호만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아예 질 걸 예상을 그렇죠. 하고. 독일은 헬멧 그냥 뭐 1000개만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헬멧 있죠, 헬멧. 네. 어? 참나. 그런데 세계 시민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베를린에서 100만 명.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전 평화운동을 확 벌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갑자기 독일 총리도 미국 대통령도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를 돕기 시작하고 막 많이 도와줬죠.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 절대 다수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국민 전체가 똘똘 뭉치니까 어.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붙어서 어디 이겼죠? 베트남이요. 새 강국이라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네. 똘똘 뭉치면 이긴다는 거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래 뭐 저 러시아 1억 한 5천 정도 돼요. 우리 한 3천만 해도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이제 먹게 돼서 전쟁을 지금 쫙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착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푸틴 불쌍하네. 그만 침략도 못하고 빼기도 애매하고. 야, 이 괜히 애매한 했다 싶 상황이니까. 아마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전망을 하느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공격에 처했지만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특히 인도까지 이제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걸 사주면서 드디어 누가 그 참여했죠? 북한이 그죠? 네. 만나갖고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서로 바꿔치기 하자고 그죠? 맞습니다. 이쪽에는 재래식 무기 주고 저는 위성 같은 그런 어. 거에서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둘 다 그래서- 양쪽 다 서로 도와주는 구석이 좀씩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 북한은 석유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또 뭐 가스도 필요하고 또 인공위성 같은 이제 러시아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 대신에 이제 재래식 무기로 전쟁해야 따콩따콩 좀 되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그거는 막 100만 개 이상 북한이 워낙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북한, 중국, 그렇네. 러시아는 그렇죠, 또 그렇죠. 한편이 더 공고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거냐. 음. 특히 이제 우리한테는 네. 만약에 푸틴이 이기게 되면 네. 이제 시진핑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또 대만 쪽 때려갖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만도 아니 뭐 지금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별 거 없네 우리도 붙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분쟁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그죠? 네. 일어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휘말릴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수출로,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많은 배들이 이 동아시아의 수없는 바다를 가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다. 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고의 팔레스틴 하마스하고의 전쟁, 네.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죠? 사실 잔인하게 했다는 뉴스는 봤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나라도 사람같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나라 심리.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의 맹주가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야. 그 다음에 이란. 이거 갖고 이제 싸움을 막 붙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심을 했어요. 두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서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자. 근데 그게 이제 하마스라는 이 무장단체가 그럼 자기네 설당이 없는 거야. 근데 왜 가자지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자지구에 하마스 무장단체 본거지가 거기 있어요. 아, 자기 거기 살고 땅이니까 있고. 자기 땅이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땅굴을 900km나 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팔레스틴 다수가 거기 살아. 네. 그게 이제 본거지고. 네. 그런데 거기 민간인들하고 섞어 살다 보니까 또 병원 밑에 또 살다 보니까 이게 폭격하기나 군사 작전을 펼치기 쉽지 않죠.